아침에 쓰고 밤에 낭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의 일상 글이 주인공 박철우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입니다. 모두가 다 고된 월요일을 마치고 이제 화요일 밤으로 넘어가는 중인데요. 제가 요즘 이 시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신다? 많이 마시진 않아요. 네. 한 번 마실 때 과음하진 않는데 제가 직업이 이렇다 보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술자리를 할 일이 없다 보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데 지친 하루를 끝내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지금 마시는 위스키나 맥주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이렇게 노곤노곤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숙면에도 도움이 좀 되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거나 이 시간에 다른 잡생각들이 많이 들곤 하는데 간단히 이렇게 위스키 한 잔 먹으면서 자리에 앉아서 오늘 아침에 쓴 글을 낭독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요즘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꾸준히 제가 아침에 쓴 글들을 읽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글은 되게 많이 쓰는데요. 그 글들을 여지껏 아껴놨어요. 써놓고 책이 될 때까지 어디다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글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또 그런 시대도 아니고 꼭 책으로만 소비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쓰는 대로 족족 읽어도 꽤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일 글이 좋을 수는 없고요. 어느 날은 좋을 수 있고 또 어느 날에는 정말 듣기 싫을 정도의 수준일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제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쓸 테니 여러분들은 많이 자주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스키 한 모금 또 마시고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가져다 놓고 먹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ASMR 같네요. 저 오늘 아침에 쓴 글 읽어 드릴게요. 제목: 나의 성실함은 따뜻한 호두과자 먹기 위함일 뿐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자주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화려하거나 꽤 비싼 값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틈틈이 생각난다거나 먹을 때마다 음식 이외의 것들, 예를 들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리가 있다. 내겐 그 요리가 김밥과 호두과자다. 가방에 김밥과 호두과자를 넣고 집 밖으로 나서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두 음식을 한 가방에 담았다면 그의 발걸음을 소풍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나는 그 소풍에 눈치 없이 끼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일상이 권태롭게 느껴지는 날엔 자주 가방 안에 김밥과 호두과자를 넣고 집 밖을 나선다. 글을 써도 혼자, 강의하러 가도 혼자, 유튜브 촬영을 해도 혼자. 혼자의 시간으로 밀도 있게 하루를 채우는 것이 쓸데없는 인간관계나 부조리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좀 싫은 부분이 있다면 혼자 밥 먹는 식사 시간이다. 나는 식사를 하고 싶은데 많은 끼니를 섭취로 대신한다. 아침 9시, 낮 1시, 저녁 7시만 되면 또 뭘 먹을지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 사로잡힌다. 자연스레 하던 일에서 집중력은 떨어지고 머릿속엔 매일 먹던 돈가스나 제육볶음 같은 기사식당 시리즈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돈가스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 먹는 밥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김밥만이 유일하다.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오늘은 어떤 재료들로 속을 가득 채운 김밥을 고를지 고민하는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그런 음식. 김밥만이 유일하다. 나는 김밥을 멋없게 김밥 천국에 앉아서 먹지 않는다. 홀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TV에 흘러나오는 정치 뉴스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데 이건 김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밥은 무조건 포장이다. 김밥을 손에 쥔 순간부터 식사 장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된다. 주로 나는 한적한 나무 밑 벤치를 찾아다닌다. 일상을 여행하는 혼자만의 TV라 봐도 좋다. 길 가던 사람들은 가끔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하겠지만 그 눈빛도 한두 번 익숙해지면 괜찮다. 요즘엔 사무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기분이 별로다. 30평 남짓한 공간에 하루를 구겨놓고서 어두워진 하늘 보며 퇴근하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별로다. 뭐랄까, 하루를 빼앗긴 기분이랄까. 그래서 시간마다 사무실 밖을 나와 기회가 된다면 김밥 한 줄 사들고 작은 공원 벤치에 앉는 것이다. 해가 넘어갈 때 그때가 딱 좋다. 오늘도 어쩐지 글의 방향성을 잃은 것만 같다. 나의 성실함은 따뜻한 호두과자 먹기 위함일 뿐이다. 오늘의 주제였다. 그렇다고 브랜드별 호두과자 리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으니 그런 기대로 글을 펼치셨다면 조용히 다음 글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무튼 호두과자는 나의 소울푸드, 아니 소울 단식이다. 경상도 지방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모든 차는 선산 휴게소에 쉬어간다. 여기 호두과자가 정말 맛있다. 휴게소에서 먹는 맛이 한맛 더해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따뜻하다. 대게차 안에서 냄새 풍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간편한 간식 중에서 입과 속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음식이다 보니 꼭 한 봉지씩 사서 차에 타게 된다. 그래서 호두과자 가게 앞은 항상 긴 줄이 늘어져 있는데 그 말인즉 구워내는 즉시 구매자에게 전달된다는 뜻이다. 오랜 시간 나는 이 바삭한 호두과자에 익숙해져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고속버스 탈 일이 없어진 나는 문득 호두과자가 먹고 싶었다. 검색하다 보니 우리 동네에 호두과자 전문점이 있더라는 거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글 쓰다 말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가 한 봉지에 13알 들어있는 호두과자를 샀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레 포장되어 있었지만 겉은 눅눅했고 속은 차가웠다. 나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다음날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눅눅하고 차가운 질감이 분명 호두과자의 천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들어질 때는 철제 틀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태어났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쓸데없는 다짐을 잘하는 나는 또 한 번 다짐한다. 다음날 호두과자 가게에서 만들어지는 첫 호두과자를 사겠다고 말이다. 오전 6시 30분 반복해서 울리는 알람을 끄고 그것도 2번 끄고 3번째 침대에서 벗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호두과자 가게였다.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 아침에 호두과자 하나 먹어보겠다고. 갑자기 성실해진 내가 우스울 뿐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모자 대충 뒤집어 쓰고 집을 나섰다. 가게 앞에 도착했다. 오전 7시엔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가게 앞에 키 큰 남자 하나가 우뚝 서 있었으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꽤 놀라셨나 보다.
나는 개의치 않고 들어가 전날 주문했던 13알 한 봉지를 다시 주문했다. 밀가루가 뜨거운 열에 데웠을 때 품어내는 향긋함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좋았다. 열기가 펄펄 나는 호두 과자를 받아들고 골목길 한 번을 돌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를 꺼내 입에 집어넣었다. 그래, 이거지 이거야. 혼자 속으로 쾌지를 불렀다.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것도 몰래 사둔 주식이 폭등한 것도 아니지만 아마 당시 행복감은 못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다. 30 가까운 나이 먹고도 따뜻한 호두과자 한 봉지 먹으려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는 사람이다.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뭐하지만 나는 좀 성실한 편이다. 이건 성실만을 강조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일 수 있겠으나 아무쪼록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차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미를 가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비교적 성실하지 않은 예술가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성실함에 한동안 회의를 품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 많이 배 아프고 억울했지만 예술적 성공과 경제적 성공은 성실함만으로는 안 되는 구석이 있나 보지. 나의 성실함은 따뜻한 호두과자 먹기 위함일 뿐이다. 성실함에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아우 써. 어우 갈수록 술이 쓰네요. 이술 도수가 꽤나 높은데 45도씨 정도 되는데 방금 목이 이렇게 탄다고 훅 들이켰더니 이술에서 매운맛이 나거든요. 매운맛이 확 와서 그 와사비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코에 전달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요즘 느끼는 하나의 딜레마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제가 노력하면 모든 성공이 저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성공에는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적인 성공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쓴 대로 저보다 성실하지 않은 어떤 예술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좀 많이 부럽기도 했고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하죠. 나는 뭐 1분 1초를 아끼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잠 잘 거 다 자면서 밥 먹고 살 걱정도 안 하면서 그러고 이제 뭐 예술을 하는데도 그게 잘 되는 걸 보면 당연히 사람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억울함이 생기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억울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좀 그래도 나이가 좀 들고 뭐 이런 말 하면 제 말로 하긴 좀 웃기지만 관록 같은 게 좀 생겼는지 그냥 그래요. 예. 뭐 운이 좋았나 보죠. 이번에는 그 사람 차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뭐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노력이 제일 커 보이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로 보상을 좀 받길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일 텐데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렸을 때는 하는 쭉 뭔가 잘 될 것 같았고 뭐 못해도 그 제가 원하던 성과의 한 80% 정도는 항상 달성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더 많은 걸 해보니까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씁쓸한 면도 많지만 이게 또 인생이고 아직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교훈 같은 거 하나 배워놓으면 평생 살면서 좀 큰 도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성실하다고 항상 뭔가의 보상을 바라다 보면 성실한 게 좀 씁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실함은 따뜻한 호두 과자 먹기 위함일 뿐이다. 정말 내 만족 하나 때문에 성실한 거예요. 지금같이 오후 1시,
오전이죠. 오전 1시 15분에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이 밤에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나?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스! 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만족으로 또 내일을 연장해서 사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가가 따라오지 않아도 성실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해서 했던 거고, 네. 내일도 제가 원해서 남들보다 1분의 1초를 아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될 텐데, 또 영상도 막 계속 꾸준히 올리겠지만, 많이 봐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제 할 일을 꾸준히 할 테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구독자가 많이 없잖아요. 구독자가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후 1시 16분 5월 19일이죠. 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잘 자시고요. 네, 저도 이만 잠들러 가겠습니다.